라디오 재판정 오늘 화요일로 코너를 요일을 살짝 바꿨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유튜브 카메라에 보여드리라고 한 거는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입장을. 어떤 걸 나누셨는지는 잠시 후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유튜브 시청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얼굴도 확인하시고, 오늘 백성문 변호사님은 대학생처럼 하고 오셨어요. 대학원생이라고요. 대학원생. 대학생은 너무 영치 없는 것 같고 대학원생 정도로 좀 늙은 만학도로 가죠. 만학도 대학원생 컨셉으로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오신 두 분. 우리 앞에서 좀 무거운 얘기했거든요. 두 분하고는 좀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인사부터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만학도 컨셉으로. 뭐 이런 만학도 저런 만학도 다 있으니까. 저 지금 진짜 대학원 다니니까. 그러시죠. 진짜 만학도. 저 지금 박사 다니잖아요. 맞아, 박사 과정하고 계세요. 부동산 박사입니다. 별걸 다 하세요. 욕심도 많으신 돈을 벌어야 노상국님. 자, 만학도 백성문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부는 이제 예전역에 접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새로운 거 골프 신동으로 한번 거듭나 보려고 2달째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갈비뼈는 괜찮아지셨어요? 네, 갈비뼈 골절 7주 만에 붙었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갈비뼈 붙어서. 유튜브로 지금 많은 분들 막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구독도 여러분 눌러주셔야 돼요. 많이 안 들어오시던데 많이 들어오셔야죠. 네, 구독을 누르시면은 알림 문자가 갑니다. 구독과 알림 누르면은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깨워드립니다. 그것도 들어오신 김에 다들 누르고 가시고, 뭐 평소에는 편하게 라디오로 들으셔도 돼요. 유튜브 시청 어려우시면. 하지만 구독 문자 누르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 구독하기를 눌러야 되죠, 사실은.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누르시면 된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하여튼 요새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나저나 백 변호사님. 네. 축구 보셨어요? 봤죠. 그걸 어떻게 안 봅니까? 야, 아니 진짜 너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 아닙니까? 8강부터. 저 어제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보다가. 그러니까 사실상의 결승전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나이 또래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원래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아시안에서. 진짜요? 저번 대회에서 한국이 4대1로 졌습니다. 같은 팀이. 근데 이번에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황의조 선수하고 이제 와일드 카드가 없었던 거 그 차이인데. 어제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봤었는데 마지막까지. 근데 선수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틀을 쉬고 지금 내일 또 경기를 해야 되는 또 거잖아요.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아시안 게임 일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선수들이 체력을 어떻게 할지. 하긴 근데 베트남도 연장전까지 갔어요. 그나마 좀 다행히. 네, 박항서 더비를 합니다. 박항서 더비. 박항서 감독님의 덕분입니까? 네. 노 변호사님도 보셨어요? 저는 사실 어제 그 임시로 제가 대타로 방송 진행하던 타임하고 조금 물려서 뭐 그 결과만 봤습니다. 3대4 나오는 거. 근데 제가 다행스러웠던 거는 손흥민 선수하고 황의조 선수 병역 면제 걸려 있었잖아요. 어제 좀 금메달 가능성이 높아져서 참 좋더라. 그래 다들 이제 아들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어머니들은 좀 남긴 남았습니다만. 자, 내일 베트남과의 4강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응원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응원해야죠.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갈등이다. 박항서 감독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뭐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문자도 오긴 옵니다만 박항서 감독 우리 정말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응원하고 싶습니다만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팀을 당연히 응원. 어차피 베트남은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래요. 축구 얘기 기분 좋게 잠깐 나눠봤고요. 하나만 더 코멘트 듣고 갔으면 좋겠다고 문자들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드루킹 특검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평 잠깐 듣고 오늘 주제 가죠. 백 변호사님. 예상했던 그 내용이었고요. 일단 뭐 김경수 지사를 불구속 기소를 하긴 했지만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사유, 그러니까 혐의를 완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거지 않습니까?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만 혐의를 입증했다면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 이후에 뭔가 추가로 내놓은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로 수사를 다 넘겼죠. 근데 그 수사가 자신 있었으면은 30일 연장청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특검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에 이제 경찰 수사가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좀 빈소리만 요란했던 특검이 아니었나 결국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 변호사님.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시간 배분까지 해주시는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재판정 오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군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사 군복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정품 군복하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건데 사실 이런 유사 군복들은 현행법상 제조, 판매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제부터 외칠게요. 유사 군복의 제조 및 판매 금지 규정은 위헌이다. 아니다. 합헌이다.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임의로 만든 주제가 아니고 실제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백 변호사님. 네,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2월 초순에요. 예. 이제 부산의 한 인근 도로에서 손술의 유사 군복을 파는 노점상이 적발이 됐습니다. 손술에다 유사 군복 막 쌓아놓고 네. 예. 그 팔았던 물건들을 좀 보니까 예. 방상회피 뭐 이제 통상 이제 야상이라고 하는 야상. 거예요. 그 야상 14점, 전투복 하의 6점, 해병 전투복 상의 1점, 전투화 4켤레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그 법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 유사 군복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이 돼서요.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판을 하는 판사가 바라보니까 예. 이거 법정이 조금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을 스톱하고 아, 판사가 스톱하고. 네, 판사가 스톱한 거예요. 이거는 판사가 이거는 위헌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스톱하고 예.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예. 위헌이면 이 사람을 처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해 줄 때까지 우리가 재판을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노 변호사님? 판사가 스톱하고 이거 위헌 심판해달라? 네, 그런 거 있어요. 지난번 그래요? 간통 사건 위헌 문제도 그랬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헌법 소원을 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예. 재판부가 아예 내가 판단하건대는 좀 문제가 있는 법률 조항이다라고 생각해서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게 재판부가 신청한 정도라면 사실은 위헌의 소지가 더 많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법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린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네. 이렇게 밀리터리 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들도 사실은 이렇게 군복 비슷한 거 막 입고 다니거든요. 간절기 때 네, 그렇죠. 많이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죠. 유사군복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유사군복이에요? 사실상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예, 예. 실제 그 외관상으로 군인이 입는 옷과 식별이 곤란할 정도의 옷. 근데 딱 듣기만 해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해요. 그 애매한 게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단속할지 이 규정만 보면 예, 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통상 누군가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밀리터리 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이제 룩이 멋을 내기 위해서 패션 기능이 패션 있더라고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조문이 좀 과다 해석이 되고 확대 해석이 되면 밀리터리 룩도 다 단속이 되는 거죠. 그걸 판매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일단 두 분의 입장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아까 다들 확인하셨죠? 저희가 음악 나가는 동안 제비 뽑기를 해서 두 분의 입장 보여주세요. 화면에 좀 보여주십시오. 자, 노 변호사님 어떤 거 뽑으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위헌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그래. 합헌이다. 아직까지 합헌이다. 네. 확인 좀 하세요. 잘 좀 보고 하세요. 좀 보고 가세요. 뽑으신 거. 너무 죄송해요.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걸 이런 데서 또 들키고 말이야. 아니에요. 아직까지 합헌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이런 문구가 살아 있어야 된다. 처음에 왜 이게 나왔냐 하면은 그렇죠. 왜 그 취지가 중요한 거죠. 왜 나온 거예요? 73년도 그 한창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각을 세우고 있을 때 예. 군인을 사칭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했던 거예요. 아, 군복 입고 다니면서. 네, 그리고 난파 간첩, 무장공비 간첩.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군에 위장해서 침투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예. 생각에서 이 법률이 도입이 됐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요즘에도 사실 진짜 군복을 중국을 통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 흉내를 내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걸 넘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군복을 우리나라 거를 외국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입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속으로 침투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취지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은 아직까지 합헌이다. 합헌이다라는 게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동의하시면 노변, 합헌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백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이 제정된 게 1973년입니다. 예. 근데 이건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요.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신 시대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일단 법으로서 정통성을 갖추기 힘들었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이게 지금 원래
내가 밀리터리 룩을 입건 그냥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니건 예. 뭘 입고 다니건 그건 내 자유잖아요. 그죠? 자유죠. 예. 그건 일반적인 행동 자유로 벗고만 다니지 않으면 그렇죠. 되죠. 예. 그거는 이제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너무하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 경우에 과연 해도 너무한 사안인가? 결국 이거는 이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가 안전보장, 그다음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난파 간첩이 뭐 예. 이걸 입고 다니면 좀 혼란을 끼칠 수 있다. 아니면 뭐 이걸 입게 되면 뭐 자주국방과 총력 안보에 뭐 반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사례를 보면 구르마에서 잠깐만요. 손수레라고. 손수레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이제 용어가 왜 이제 이러는지. 입이 착착 예. 구수한 용어가 네. 등장했네요. 손수레에서 예. 야상 몇 벌 팔고 그거를 누군가가 사서 입으면 국가 안전 보장에 그렇게 위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완전한 법 아니냐. 시대착오적인 법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위헌, 이제는 변경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지금 열어놓은 상태. 아니 듣고 보니까 노 변호사님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다 패션으로 군복 입는 거 유사 군복 입는 거지. 누가 그거를 막 정말 군인이라고 내가 이래서 뭘까 뜯어내려고 입는 사람이 있느냐. 요즘에 안 뜯어져요. 그거 입고 다녀도. 군인이라고 뜯어낸다고 해서 뜯어내지느냐. 70년대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이 약간 어폐가 있어요. 뭔가요? 유사군복이라는 말씀을 용어를 딱 쓰셨는데 그건 유사군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가 너무너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그럼 특별히 여성들이 이렇게 패션으로 입고 다니는 거 말고 그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허용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이 사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의 그런 그 법 정신을 반영하는 거이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이게 그 최소 한도로만 사실은 우리를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식별이 불가능할 네. 정도의 네, 군복 그렇죠. 그것만 네. 지금 그런 제한하고 것만 있는 거예요. 제한하는 헷갈리지 거예요. 말으셔라란 말씀이에요. 헷갈리지 말아라. 특히 밀리터리 룩하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밀리터리 룩은 언제든지 허용이 됩니다. 자, 지금, 요 부분.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외관상으로 식별이 극히 곤란한 것만 처벌한다고. 아니요. 플러스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 네, 국방부령이 정한 것도 봤어요. 예.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말이 오늘 계속 이상하네요. 오늘 왜 굉장히 이러시는 그리고 피곤하신가 또 이제 봐요. 여성분들은 뭐 여군을 제외하시면 예. 뭐 사실 군대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말 군복하고 똑같게 생겼는지 아니면 비슷한 밀리터리 룩인지 그걸 아나요? 아하. 그리고 예. 지금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까지 해도 애매합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은 그럼 여기다가 뭐라 그러죠? 이 계급장 같은 걸 예, 떼면은 예. 괜찮나? 아하. 계급장 정도만 띄면 이거는 밀리터리룩으로 훌륭해 보이는데 이것도 유행이 될 만한데 예. 근데 그거 만들면 처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자체도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지금 무슨 군복 입고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뜯나요? 지금 군복 입고 돈 뜯으면 요즘에는 이렇게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시처럼 남북의 완전히 엄정한 대결 모드로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완벽한 주적 개념이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아요. 기본권을 보장하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군복 상의 입고 밑에는 예. 반바지 입고 다녀요. 예. 그 군인 같아요? 그런 경우는 아닌 근데 것 같은데. 그렇게 판매되는 위의 옷도 걸려요? 처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군복처럼 생긴 판매할 때는 처벌된다. 판매자들은 처벌이 판매자는 된다고요. 처벌된다. 현행 군복 단속법에 의하면 예. 군인을 사칭할 의도가 없으면 군복을 입어도 돼요. 아, 군복을 입는 자유롭게 사람은 입는 건 처벌하는 거 허용이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 예. 이걸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만 사실은 예, 그렇죠. 그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 군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특수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사실 군대 가기 싫고 힘들어도 다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왜냐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듯이 군복을 꼭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굳이 헷갈리게 군복하고 네. 똑같이 생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옷을
사서 입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비슷하게 이 하면 정도라면은 되죠. 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좀 그렇죠. 참아달라라는 거 생각하시면 노변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212 등등으로. 굉장히 창피한 거는요. 예. 세계에서 이렇게 군복, 유사 군복을 입는 걸 단속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 아닌가요? 근데 그냥?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대치 중인 게 아니, 같은 이 민족끼리. 휴전인 상황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게 우리 우리밖에 종전 없지 선언도 않느냐. 못 하고 얼굴까지 있잖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들. 예. 지금 중동에 얼마나 이것저것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 하다못해 중동보다도 못한가요 지금? 거기는 이렇게 같은 민족이라도 생각하시면 할수 없죠. 100변 보내주시면 남의 됩니다.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의복의 자유 정도로 인정해야지. 아니 사람들이 군복하고 똑같이 입었다고 해서 그걸 뭐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럼요. 생각하시면 100변 위헌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의견들도 좀 볼까요? 문자들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김현일님. 저는 남자지만 군복 막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복 입고 다닌다고 해서 전혀 위협되지 않고 원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 이건 시대착오적이다. 100배 한 편 들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서바이벌 장비를 판매하는 샵이나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대요. 그럼요. 근데 이걸 그럼 다 불법으로 잡을 겁니까? 2452님. 이렇게 이분도 100배 한 편이시군요. 반면에 5025님은 밀리터리 룩이면 밀리터리 룩답게 디자인하면 되는데 정복하고 정말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있다. 이런 건 패션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분은 하펀. 예, 노변 편 누구신지. 분도 계십니다. 김성기님은 시대에 따라서 군복 디자인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현역들은요 딱 보면 어차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규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지금까지 문자 분위기로 봐서는 위헌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여러분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자들 보내주시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군복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신발 같은 거, 군화, 모자 다 해당되는 겁니까? 포함되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마지막 문자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예. 제가 만약에 군복이랑 똑같은 걸 입고 다니면 군인 같나요? 네. 아 진짜요? 왜 이러세요? 아까 우리 만학도 대학원 얘기했듯이. 머리도 짧으시고. 노영희 변호사님이 지금 그 군복 그걸 밀리터리로 딱 입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정복하고 똑같이 생긴 거 군인 같으세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 군인들하고 예. 그냥 패션을 입는 사람들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옛날처럼 그 군복을 입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서 지금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아직도 유신 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예. 복장을 규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죠. 하지만 추성태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불편함을 감내 못한다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안전이 무슨 안전이 위배되는 건지 무슨 안전을 저해하는 근데 건지 그 안전을 저해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궁금한 건 진짜 정복도 판매가 된대요. 군인의 정복도. 예. 저는 이 노정상분이 왜 굳이 똑같이 생긴 이런 걸 팔았는지 지금 너무 궁금한데 뭐 어떤 분이 짝퉁도 그러면 단속하는데 왜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가 비슷하게 입거나 패션으로 입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허용하되 안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규제를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제한적 규제를 하는 게 이 노점상에서 야상 몇 벌 파는 이런 분입니까? 그분은 왜 팔았을까요? 그분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청취자 유튜브로 예, 예. 이호균님이 문자 주신 거 따뜻한가? 보니까 이런 분을 처벌하면 국가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옷을 입고 정복 같은 걸 입고 집회에 참여하시는 바로 분들이 그거예요. 계시다라는 그 집회에 문자 그 옷 입고 참여하는 게 뭐가 주시는데 잘못됐나요? 태극기 부대들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그러대요. 그거야 본인이 옷을 그것도 입고 자유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죠. 그거는 왜 규제하느냐?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잘했고 잘못했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그런 자유다. 의사 표현하는 것도 그분들의 자유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 마감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군복 얘기하실 것이 아닌 게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접어야 할 때인지 아니다. 아직까지 유효한지 판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모아봤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오,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야, 너무 기쁩니다. 유사 군복.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군복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지금은 위헌인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냐?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위헌이 아닌 거죠. 지금은 합헌인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위헌이냐? 아니면 계속 살려둬야 할 법이냐? 여러분의 판단
두 분이 지금 놀라셨어요. 저도 좀 놀랍네요. 51대 49, 49대 51로 위헌이다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사실 오늘 저거 진짜 감사합니다. 뽑기 할 때 오늘 변호사님 할 얘기 없으실 텐데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유 변호사님 걱정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설득력 있게 더 말씀하셔야 중요한 건 조금 전까지 50대 50 막판 몇 개가 승부를 가려. 읽으셔야겠어요.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였냐면은 군복이 적에게 넘어가서 괜히 유사시에 그럼요. 혼란을 남길 그렇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판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라는 김병철님 같은 의견에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입고 다니는 정말 밀리터리 패션 룩은 문제가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합헌 쪽에 손을 드는데 유효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 변호사님?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말을 잘못했나 지금. 오늘 라디오 재판정 화요일로 옮긴 첫 순서였습니다. 두 분 활기찬 모습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 주도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